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자치구의 순위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종로 1번지 혹은 강남 1번지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서울에서 살기 좋은 자치구라든지 혹은 서울시 자치구별 경제지표 순위와 같은 이 다양한 잣대에 의해서 이 자치구의 순위가 정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입장에서 순위를 이미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 순으로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어서 사용이 되었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1955년 이런 일제 잔재를 없앤다는 취지로 내린 이 구의 순위 결정에 관한 공시에 따라서 서울시의 구의 순위는 종로구를 제일 앞에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이런 순서로 25개의 순위가 정해져서 사용되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55년에 이런 공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쓴 이 종로구가 흔히 종로 1번지라고 하는 구호가 나올 수 있게 되는 단서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는 이 25개의 자치구를 이 서울시에서 정할 때 기존에 썼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 다라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는 강남구가 제일 앞에 쓰게 되었고 강남 1번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이렇게 로부터 시작해서 중량구에 이르기까지 25개의 구 안에 이 행정동으로는 426개의 동이 있게 됐고요. 이 행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법정동이라는 것은 옛부터 전래되어 온 동명으로서는 466개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서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지도를 놓고 각 자치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직접 이렇게 써 넣으실 수 있을까요? 자, 서울의 이 워낙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대충 알기는 하는데 이렇게 적어내기가 어려울 텐데요. 한번 적어놓 보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제가 자신 있게 넣을 수가 있는 지역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바로 이렇게 많은 구가 동서남북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발전 과정의 역사를 보게 되면 1394년 도읍으로 처음에 정해졌었던 한성부만 하더라도 이 한양 도성 내에만 이렇게 불려졌었던 것이고요. 그 외 지역은 성저심리라고 하는 영역으로까지 이렇게 교외 지역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 1394년의 모습이었다면 점차 이것이 1914년에 와서 소위 경성부가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동교와 서교, 동쪽과 서쪽 교외 지역이 점차 이 경성부에 편입이 되기 시작했고 1949년도의 모습이 되겠고 1963년도에 오늘의 모습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행정구의 숫자가 오늘보다는 훨씬 적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의 이 강남, 서초, 강동, 송파가 다 이 성동구 관내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등포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25개의 구와 그 주변 지역까지, 경기도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보시면 나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와 같은 북쪽 지역에는 의정부, 양주, 포천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으로 함께 이해를 하시면 동서남북의 이 서울의 영역을 쉽게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2-23년도에 전국 인구수를 들어보면 5,10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경기도가 1,300만 명대,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950만 명 정도로 사실 이 전체 인구 중에 이 수도권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이 강북 지역에 14개, 강남 지역에 11개 구에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구별로 인구수와 이 세대당 인원수를 통계표를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통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걸 그래프로 만들어 보게 되면 지금 송파구가 가장 구별 인구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가 이를 따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세대당 인원수를 보게 되면 2명 내외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 이제는 핵가족 사회에서 1인 가구 세대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우리 서울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돼 나갈지를 소위 그 연대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서울시 자치구별로 이 부동산 가치평가 점수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강남, 송파, 강서 같은 경우가 부동산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꼽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보게 되면 이 강남, 강서, 송파, 양천, 서초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15년 뒤인 2037년에 자치구별 인구 유출 현황 예측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유출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서 앞으로에 있어서 각 자치구별의 인구수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구세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서 이 강서구의 경우는 그 비율이 적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미래의 서울의 모습도 오늘과는 좀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싶게 되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소위 아파트의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런 통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93년도에 각 자치구별로 그 인구수를 보게 되면 1등이 도봉구였었던 거에 이어서 성동구, 구로구 순서였었던 데에 비해서 2022년 6월의 경우는 송파구를 거쳐서 강서구, 강남구라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통해서도 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구의 순위는 이렇게 사뭇 많이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계로 알아본 서울시의 각 구의 비교와 더불어 이 구 순위 제도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고, 오늘날은 이런 구의 경쟁을 붙이는 이런 순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어서 오늘날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